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메시지를 드렸겠지만 오늘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빠지죠.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건 하락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상황과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거시적인 걸 볼 때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 현황에다 이제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는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이 시장에 녹아있거든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 3파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 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진짜 파동이 나오죠. 이렇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나와요. 예, 나와야 됩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3파동까지 나오죠. 이게 얼리트 파동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상승 5파는 안 맞아요. 옛날에는 뭐 상승 5파가 단기파로 맞았는데 뭐 1파는 상승파, 2파는 조정파, 뭐 3파는 1파보다 더 길어야 되고 뭐 조정은 짧고 5파는 마지막 피날리 7부 능선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건 잘 맞지가 않아요. 뭐 그건 안 맞고 3자가 들어간 파동 맞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3이라는 숫자가 합의체 숫자잖아요. 그래서 3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이 3자의 세계의 꼭지점으로 많이 보곤 하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여건, 뭐 공급망의 변동 현상, 그다음 인플레이션, 그다음 원자재가 폭등, 뭐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흐름은 계속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은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미시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제 거시와 기술적 분석과 같이 보는 사람 안 좋다고 그럴 거예요.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파동이 세 개까지 나옵니다. 8월달에도 얘기했고, 9월달에도 얘기했고, 10월달에도 얘기했어요. 한 파동이 더 있을 거다. 근데 밑으로 더 있어요. 아직. 이게 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길, 파동의 길자리, 파동의 끌자리, 그러니까 파동의 끝자리, 이게 세 블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이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가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라는 것들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은, 약한 공간이에요. 그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후유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안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 사요.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부분, 원자재값 폭등과 공급망,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피크를 찍는 거죠. 우리는 전체적인 그 중심의, 시장의 중심은 제조업이거든요.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기업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 거잖아. 우리나라는.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고 걔는 돈을 풀어가지고 쓰는 나라예요. 우리는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야 돼. 만들 때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채굴하는 사람이 채굴을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를 못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부양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공매도 역시 막고 브레이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안 빠져요. 예. 이제 안 빠진다고, 걔들은. 왜 그러냐면, 아니 다른 나라 다 증시 부양할 때 걔들은 증시 부양 안 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미국은 급등했는데 오늘 다 그랬을 거예요. 어제 오늘도 얘기하는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김영구 멘트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어제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영향은 지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안 돼요. 미국이랑 우리랑 디커플링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 2010년 때도 그랬고, 뭐 계속 있잖아요. 이 쇼크의 방향이 그 거꾸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2014년부터 15, 16, 17, 20년까지 계속 박스권에 있었겠지만 2010년, 11년부터 박스권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때부터 우상향했거든요. 거기서 봐도 달라요. 우리는 박스권에 있었고 걔들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랬듯이 미국하고 전체적인
그 파이낸싱을 볼 때는 미국 시장이 가장 주도적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흐름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외국인들 포지션이 제일 중요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시장이 바뀐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건 뭐냐? 그죠? 여기서 손해본 거 어떻게 팔아야 돼? 팔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거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추세와 위치, 거래량. 그죠? 근데 추세가 꺾인 것들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것들 먼저 빠지잖아. 걔는 답 없어요. 그만큼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 반영된 거라 그만큼 더 좋아야 되는데 꼭대기에 샀다고 생각해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답 없어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비껴나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빠진 날 팔 필요가 없어. 들어갈 필요 없어. 어차피 우상향이에요.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다만 진폭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우상향이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결국 올라가요. 여기 봐, 이거 올라가. 여기 봐. 이게 연봉이잖아요. 연봉 한번 볼까요? 여기 떨어지면 올라가 놓고 다 올라가잖아. 우상향이잖아. 계속해서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이런 진폭은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어서 들고 꼭대기 만들고 떨어지고 이거 진폭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우상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주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답답해요. 이거 봐요. 왜 그러냐면 예측을 하는 거 정답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도 다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인 거죠. 예측을 어떤 툴 가지고 예측을 할 거냐라는 것들. 이거는 뭐 감각적인 예측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도 있고 동물적인 감각을 이용한 그 매매 기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그 툴 자체는. 근데 어떤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맞고 안 맞고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져요. 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매도 공간에 비어있는 이빨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공매도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요 자리가 공매도 공간이에요. 요 브레이크 걸어놨던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어때요? 텅 떠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어때요? 축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그랬잖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떨어져서 여기시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 팁 줬잖아. 거래소는 어떻게 떨어진 거 사고 코탁은 중심에 있는 걸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얘기했잖아. 외바닥은 외로운 바닥, 쌍바닥은 더블 바닥, 그 다음에 쓰리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했어요.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외로운 바닥이라 외롭게 떨어져요. 근데 쌍바닥 잡은 거는 강하게 움직여요. 쓰리 바닥은 콘크리트처럼 바닥에서 쓰리 바닥은 되게 강해요. 위쪽에 고점에 3천장은 많이 빠져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 대신 기회가 와요. 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외국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개인이 끌어올려서는 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다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럼 외국인이 살까요? 사죠, 당연히. 아니, 미국도 살 수도 없잖아. 신흥국도 살 자리가 없고. 우리나라 주가가 메리트가 있으면 가장 안정적인 나라에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잔고선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난 것들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 가장 주도주를 만한 것들을 업종의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월까지는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잘 잡았으면 좋겠고, 제가 방송하는데 메시지, 잘 기울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눈에 얘기했던 거, 수익 난 거 다 팔으라고 한 적이 많을 거예요. 손해 난 거 갖고 있고, 수익 난 건 팔으라고 올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파동이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밑으로 좀 하단 더 있으니까요. 조금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현금은 보유. 그 다음에 현금 갖고 있는 건 보유하고 기다리는 거죠. 물타기 절대 안 돼요. 아직까지는. 네, 그걸 꼭 유념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자라는 코멘트 드리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야 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12월 1일이잖아요. 또 동고동락 이벤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손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동고동락 이벤트 또 30명만 추려서 그때도 바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이번에도 한 30분 정도 내일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때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혼자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당분간은 녹록지 않는 시장이다. 현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